인생이라는 긴 여정을 마치고 마침내 평안한 노후를 맞이한다. 젊은 시절, 우리는 그렇게 꿈꿔왔을 것입니다. 아이들은 독립하고 부부만의 여유로운 시간에 천천히 취미를 즐기거나 가끔 여행을 떠나거나 그런 조용하고 마음이 편안한 나날을 상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나이를 먹을수록 몸은 조금씩 말을 듣지 않게 되고 젊었을 때에는 상상도 하지 못했던 사소한 일로 넘어지기 쉽습니다. 계단 오르내리기가 귀찮아지거나 조금만 해도 숨이 차오르거나 그리고 무엇보다 마음이 외로워지는 것은 오랜 세월 함께한 배우자와의 이별이나 친구들의 부고 소식을 접할 때입니다. 그럴 때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역시 소중히 키워온 아이들입니다. 어려울 때 도와줄 거야. 노후를 돌봐줄 거야. 우리는 무의식 중에 그렇게 기대할지도 모릅니다. 물론 아이들도 부모를 생각하는 마음은 같을 것입니다.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주고 싶어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와 자식 각자의 인생에는 각자의 현실이 있습니다. 시대도 변하고 사회 상황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옛날 가족의 형태가 반드시 지금 시대에 맞는 것은 아닙니다. 핵가족화가 진행되고 가치관도 다양화되는 가운데 부모와 자식이 함께 사는 것은 상상 이상으로 복잡한 문제를 품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그런 현실을 경험한 한 노모의 이야기입니다. 딸에게 의지해 동거 생활을 시작했지만 그곳에서 본 것은 제가 상상했던 노후와는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기쁨과 안식뿐만 아니라 당황과 외로움, 그리고 때로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괴로움도 맛보았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늙어간다는 것, 가족의 형태, 그리고 사람이 마지막까지 자신답게 사는 것에 대해 여러분과 함께 깊이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제 이름은 김영자입니다. 올해로 78세가 되었습니다. 남편 태호와는 제가 30세 때 직장 결혼을 해서 이후 40년 이상의 세월을 함께 보냈습니다. 태호는 성실하고 상냥한 사람으로 가정을 소중히 여기는 정말 좋은 남편이었습니다. 우리 부부에게는 외동딸 지은이가 있습니다. 지은이는 우리의 보물이며 우리 부부의 사랑을 한 몸에 받으며 자랐습니다. 지은이가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인으로 독립한 후에도 우리는 부부 둘이서 검소하지만 평안한 생활을 보냈습니다. 태호는 정년퇴직 후에도 취미인 낚시나 사진을 즐겼고 저도 동네 친구들과 수공예 교실에 다니거나 가끔 여행을 다니거나 했습니다. 사소하지만 충실한 나날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런 평안한 나날은 갑자기 끝을 고했습니다. 3년 전 가을, 태호가 심근경색으로 쓰러진 것입니다. 구급차로 실려가서 필사적인 치료를 받았지만 의식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3년. 지금도 태호가 더 이상 곁에 없다는 현실이 가끔 파도처럼 저를 덮칩니다. 남편을 잃은 후 혼자 사는 외로움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넓은 집 안은 고요하고 남편이 있던 자리에 구멍이 뚫린 것 같습니다. 식사 준비를 해도 둘이 둘러앉았던 식탁의 활기찬 모습이 떠올라 제 젓가락이 나아가지 않습니다. 밤이 되면 혼자 자는 것이 마음이 외로워 여러 번 잠에서 깨곤 합니다. 물론 딸 지은이는 제 걱정을 하며 자주 전화를 주거나 주말에 안부를 보러 왔습니다. 지은이는 결혼해서 외동아들 민준이와 셋이서 살고 있으며 결코 시간에 여유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제 걱정을 항상 해주었습니다. 엄마, 혼자 괜찮아. 무리하지 말고 언제든 말해. 지은이의 상냥한 말이 제 마음에 스며들었습니다. 하지만 지은이에게는 지은이의 가정이 있습니다. 민준이는 아직 초등학생으로 육아가 힘든 시기일 것입니다. 게다가 지은이의 남편 승호 씨도 일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 딸 부부에게 더 이상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혼자 지내는 나날은 날이 갈수록 외로움이 커집니다. 특히 체력의 쇠퇴를 느끼게 된 후로는 불안이 쌓여갔습니다. 무거운 것을 나르는 것이 힘들어지거나 사소한 단차로 넘어질 뻔하거나 만약 집안에서 쓰러지면 누구에게도 발견되지 않을까. 그런 공포가 항상 머릿속 한구석에 있었습니다. 그런 어느 날 지은이가 평소처럼 제 집에 와서 저녁을 함께 먹을 때였습니다. 식탁을 둘러싸고 저는 결심을 하고 지은이에게 말했습니다. 지은아, 있잖아. 사실 전부터 생각해온 게 있는데?
지은이는 제 말을 가만히 듣고 있어 썩보 뒤에 주미여 정말 가만히 듣고 있었습니다. 엄마 만약 괜찮다면 잠시 동안 지은이네 집에서 같이 살지 않을래? 제 말에 지은이는 조금 놀란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곧 평소의 상냥한 미소로 돌아와 이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물론이야 엄마. 나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 아빠가 돌아가신 후로 계속 걱정했어. 같이 살면 나도 안심이고 엄마도 외롭지 않잖아? 지은이의 말을 듣고 저는 마음속 깊이 안도했습니다. 이제 혼자 외로운 생각을 하지 않아도 된다. 만약 무슨 일이 있어도 지은이들이 도와줄 거야. 그렇게 생각하니 불안했던 마음이 한 번의 희망으로 바뀌었습니다. 승호 씨도 기꺼이 동거를 승낙해 주었습니다. 장모님이 오시면 집이 활기차져서 좋을 거예요. 라고 상냥한 말을 해주었습니다. 딸 부부의 따뜻한 마음의 집에 접해 저는 정말 감사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는 오랜 세월 산 집을 떠나 딸 부부와 손자 민준이가 사는 집에서 새로운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때의 저는 이로써 노후의 걱정이 사라졌다. 이제부터 안심하고 평안하게 살 수 있다고 그렇게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제 상상과 크게 달랐습니다. 지은이네 집은 3룸 아파트였습니다. 우리 부부가 오랜 세월 산 단독주택에 비하면 조금 좁게 느껴졌지만 그래도 제게는 충분한 넓이였습니다. 지은이는 가장 햇살이 잘 드는 방을 제 위에 준비해 주었습니다. 거기에는 제 익숙한 장롱이나 태호의 사진 액자 등을 놓아두게 해주었습니다. 동거 생활이 시작된 지 얼마 동안은 정말 행복했습니다. 아침은 민준이의 활기찬 목소리로 눈이 떠지고 지은이가 만들어주는 따뜻한 아침 식사를 모두 둘러 앉아 먹었습니다. 낮에는 지은이가 일하러 나간 동안 저는 집안일을 도와주거나 민준이와 놀아주며 보냈습니다. 민준이는 할아버지 손자였던 탓도 있어 제게도 잘 따르고 같이 종이접기를 하거나 그림을 그리거나 하는 것이 무엇보다 즐거웠습니다. 저녁 식사는 가족 모두가 식탁을 둘러 앉았습니다. 지은이와 승호 씨는 그날의 일을 이야기해주고 저는 그것을 미소 지으며 들었습니다. 가끔 태호와의 추억 이야기도 했습니다. 모두 함께 보내는 시간은 제게 무엇보다 마음의 버팀목이었습니다. 지은이는 제 건강을 항상 걱정해 주었습니다. 엄마, 무리하지 마. 뭔가 곤란한 게 있으면 주저 말고 말해. 그런 상냥한 말을 해줄 때마다 저는 딸을 두어 정말 행복하다고 느꼈습니다. 승호 씨도 여러모로 신경 써주며 장모님, 도와드릴 일 없으세요? 라고 항상 말을 걸어주었습니다. 손자 민준이는 제게 살아가는 기쁨 그 자체였습니다. 학교에서 있었던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주거나 같이 비디오 게임을 하거나 민준이의 미소를 보고 있으면 남편을 잃은 슬픔도 잠시 잊을 수 있었습니다. 주말에는 가족 모두가 근처 공원에 나가거나 쇼핑몰에 가거나 했습니다. 민준이는 항상 제 손을 잡아 끌며 걸어주고 그 작은 온기가 제 마음을 부드럽게 감싸주었습니다. 할머니, 이거 봐. 할머니, 같이 놀자. 민준이의 천진난만한 미소와 목소리는 무엇보다 제 마음을 치유해 주었습니다. 이 아이를 위해서라도 건강하게 오래 살아야 해. 그렇게 강하게 생각했습니다. 동거 생활을 시작한 후 제 생활은 일변했습니다. 혼자 외로운 생각을 하는 일도 없어졌고 식사 걱정도 없습니다. 무슨 곤란한 일이 있어도 지은이나 승호 씨가 도와준다. 그때 저는 정말 딸 부부에게 의지해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저는 이 새로운 생활 속에서 작은 위화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처음에는 정말 작은 착각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할 만한 것들 뿐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지은이의 생활 리듬과 제 생활 리듬의 차이입니다. 지은이는 아침 일찍 일하러 나가고 돌아오는 것은 밤늦게. 승호 씨도 일이 바쁜 듯 귀가 시간이 날마다 달랐습니다. 민준이도 학교나 학원으로 집에 있는 시간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반면 저는 특별히 일정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침은 일찍 눈이 떠집니다. 모두가 아직 자는 시간에 혼자 일어나 조용한 거실에서 TV를 보거나 신문을 읽으며 보냈습니다. 아침 식사 시간도 모두의 사정으로 제각각이었습니다. 지은이는 아침 식사를 간단히 마치고 나가는 일이 많고 승원 씨는 집에서 아침을 먹지 않는 일이 대부분.
민준이도 식욕이 없을 때는 빵만으로 때우곤 했습니다. 물론 지은이는 제 위에 제대로 아침을 준비해 주었지만 혼자 먹는 것은 어딘가 외로운 기분이었습니다. 이전에는 태호와 둘이서 천천히 시간을 들여 아침을 먹었으므로 그 차이를 강하게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낮에도 지은이가 나가버리면 집 안은 고요합니다. 민준이는 학교에 가고 승호 씨는 일, 저는 혼자 제 방에서 TV를 보거나 책을 읽으며 보냈습니다. 물론 그것 나름대로 편안한 시간이지만 가끔 남편을 잃은 후 같은 고독감에 사로잡히기도 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은 가능한 한 모두 함께 먹도록 했지만 지은이와 승호 씨의 일 사정으로 맞지 않는 날도 적지 않았습니다. 그런 때는 저와 민준이 둘이서 먹는 일도 있었습니다. 지은이는 항상 제 걱정을 해주었지만 바쁜 나날 속에서 조금씩 대화도 줄어든 듯 느껴집니다. 엄마 무슨 일 있었어? 라고 물어보는 일은 있지만 제가 무언가 이야기하려 하면 미안, 좀 급해서 라고 말해 버리는 일도 있었습니다. 물론 지은이도 아기가 있어서 말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일과 집안일, 육아에 쫓기는 나날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그럼에도 딸과 함께 살고 있는데 어딘가 마음이 통하지 않는 듯한 그런 외로움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동거 생활이 길어질수록 저는 지은이의 가족 속에서 제가 어딘가 떠 있는 듯한 그런 감각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물론 지은이도 승호 씨도 제 걱정을 해주는 것은 알았습니다. 하지만 각자의 생활 중심에는 역시 자신들의 가족이 있고 저는 그 안에 끼어든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 TV를 볼 때 지은이와 승호 씨는 좋아하는 프로그램이 다른 듯 항상 어느 쪽을 볼지 작은 말다툼을 했습니다. 민준이는 애니메이션 프로그램을 좋아해 혼자 열심히 봅니다. 저는 옛날부터 사극을 좋아하므로 가끔 보려 하지만 엄마, 그런 게 재밌어? 라고 지은이가 이상하다는 얼굴을 했습니다. 식사 취향도 조금씩 차이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지은이는 건강에 신경 쓰는 듯 채소 중심의 식단이 많지만 저는 젊었을 때부터 고기 요리를 좋아했습니다. 물론 지은이도 제 위에 가끔 고기 요리를 만들어주지만 어딘가 멀리서 하는 듯한 기분이 들어 미안하게 느껴집니다. 또 집안일 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조금씩 의견 차이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저는 옛날 방식으로 집안일을 해왔으므로 지은이의 방식에 가끔 작은 의문을 느끼는 일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빨래 개는 방법이나 청소 방법 등. 물론 그것을 입 밖에 내어 말하는 일은 없었지만 마음속으로는 옛날에는 이렇게 했는데 라고 생각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반대로 지은이도 제 생활 습관에 작은 불만을 느끼는 듯 했습니다. 저는 아침 일찍 일어나는 것이 습관이 되어 모두가 아직 자는 시간에 소리를 내버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또 밤은 일찍 졸려서 모두가 아직 깨어있는 시간에 먼저 자버리는 일도 있었습니다. 어느 때 지은이에게 작게 주의를 받았습니다. 엄마, 아침 일찍 일어나는 건 좋은데 좀 더 조용히 해줄 수 있을까? 민준이가 깨버리니까. 지은이도 아기가 있어서 말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민준이를 생각해서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저는 조금 외로운 기분이 되었습니다. 또 지은이와 승호 씨가 주말에 친구들을 집에 초대해 식사를 하는 일이 몇 번 있었습니다. 물론 저도 함께 참가하게 해주었지만 젊은 사람들의 대화에는 좀처럼 끼어들기 어려웠습니다. 화제도 제가 모르는 것뿐으로 그냥 작게 미소 지으며 듣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런 때 문득 제 자리는 어디에 있을까 하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지은이네 집은 제 위에 방을 준비해준 따뜻한 장소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딸의 집이며 제 집이 아니다. 그런 당연한 일에 새삼 깨달은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이전 살던 집은 낡고 작았지만 남편과의 추억이 가득한 제 소중한 자리였습니다. 제 맘대로 물건을 놓고 제 페이스로 생활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모든 것이 딸 집의 규칙에 따라야 합니다. 그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알면서도 어딘가 숨이 막히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외롭게 느꼈던 것은 지은이와의 마음의 거리가 조금씩 벌어지는 듯 느껴진 것입니다. 물론 지은이는 제 걱정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부모를 생각하는 마음에서 오는 것이지 제가 정말 원하는 깊은 공감이나 이해는 아니다.
그렇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제가 무언가 이야기하려 해도 지은이는 바쁘게 응응하고 맞장구만 칠 뿐 진지하게 들어주는 듯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옛날 이야기를 해도 그렇구나 하고 관심 없어 보이게 말해버리는 일도 있었습니다. 물론 지은이도 아기가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일과 집안일, 육아에 쫓기는 나날 속에서 여유가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그럼에도 딸과 함께 살고 있는데 어딘가 마음이 연결되지 않는 듯한 그런 외로움은 날이 갈수록 커져갔습니다. 동거 생활이 반년을 넘긴 무렵부터 저는 이전에도 더해 제 노후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대로 계속 딸 부부에게 의지해 생활할까? 그것이 정말 제 원하는 생활 방식일까? 물론 지은이와 승호 씨는 제 걱정을 따뜻하게 받아들여 줍니다. 하지만 이 생활은 어딘가 제 마음에 작은 걸림돌 같은 것을 남겼습니다. 그것은 감사한 마음과 미안함, 그리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외로움 등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입니다. 저는 지은이에게 폐를 끼치고 있는 것이 아닐까. 겨우 둘이 쌓아올린 가정에 제가 있어서 여러모로 부담을 주고 있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항상 머릿속 한구석에 있었습니다. 지은이는 제 걱정을 해서 함께 사는 것을 권했지만 실제로 함께 살게 되니 서로의 생활 습관이나 가치관의 차이 등 작은 어긋남이 어쩔 수 없이 생깁니다.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일지도 모릅니다. 오랜 세월 별개의 환경에서 살아온 것이니까. 하지만 그 작은 어긋남이 쌓여가는 가운데 보이지 않는 벽 같은 것을 우리 사이에 만들어버리는 듯한 기분입니다. 물론 표면상으로는 평소처럼 대화도 하고 미소도 지어 보입니다. 하지만 마음 깊숙이에서는 서로 말할 수 없는 것, 말하지 않는 편이 좋은 것, 그런 것이 늘어나는 듯한 기분입니다. 저는 더 지은이와 옛날처럼 무엇이든 이야기할 수 있는 관계로 있고 싶었습니다. 고민이나 불안을 털어놓거나 즐거운 일을 공유하거나. 하지만 지금은 어쩔 수 없이 멀리하거나 신경 쓰거나 하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그것은 제가 나이 들어 딸에게 의지하는 처지가 되어서일까요? 또 손자 민준이와의 관계도 이전과 조금 달라진 듯 느껴집니다. 물론 민준이는 지금도 제게 잘 말 걸어주고 함께 놀아줍니다. 하지만 성장할수록 관심 대상도 바뀐 듯 이전처럼 저와만 노는 것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알면서도 조금 외로운 기분이 됩니다. 민준이는 학교나 친구 일로 바빠져 집에 있는 시간도 줄었습니다. 제가 무언가 말 걸어도 응 하고 대충 대답하거나 바로 제 놀이로 돌아가 버리는 일도 많아졌습니다. 물론 민준이도 아기가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성장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이전에는 제 무릎 위에서 그림책을 읽어주거나 다양한 이야기를 들려주던 민준이가 조금씩 저로부터 멀어지는 듯 느껴 외로움을 느끼는 것입니다. 승호 씨와의 관계도 여전하게 표면상으로는 양호합니다. 하지만 함께 살게 되어 승호 씨가 별로 제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타입의 사람이라는 것을 새삼 깨달았습니다. 무언가 생각하는 것이 있어도 그것을 제게 이야기해주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물론 그것은 제게 신경 써주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본심으로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은 역시 외로운 것입니다. 지은이와 승호 씨 사이에도 가끔 작은 말다툼이 있는 것을 듣는 일이 있습니다. 물론 부부싸움은 어느 가정에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제가 있어서 둘이 멀리하에서 본심으로 이야기하지 못하는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버리는 일도 있었습니다. 저는 딸 부부의 행복을 진심으로 바랍니다. 둘이 사이좋게 미소 지으며 사는 것이 무엇보다 제 행복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있는 것이 둘이 사이에 조금이라도 골을 만들어 버린다면 그것은 본의가 아닙니다. 그렇게 다양한 것을 생각하는 가운데 저는 이 동거 생활이 제가 상상했던 안식과 행복으로 가득한 노후와는 동떨어진 것이라는 것을 새삼 깨달았습니다. 물론 딸 부부의 상냥함이나 배려에는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지만 함께 산다는 것은 그것만으로는 메울 수 없는 무언가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제 인생의 마지막을 어떻게 맞이하고 싶은 걸까? 정말 이대로 딸 부부에게 의지해 살아가는 것이 제 원하는 생활 방식일까? 그런 물음이 제 마음속에서 몇 번이고 반복되게 되었습니다. 남편 태호가 돌아가신 후 저는 자주 옛날 일을 떠올립니다.
둘이 작은 아파트에서 살기 시작한 무렵의 일. 지은이가 태어났을 때의 기쁨. 마이홈을 지었을 때의 일. 가족 여행의 추억. 사소한 일상의 풍경 속에 많은 행복이 가득했다고 지금 와서 새삼 생각합니다. 태호는 항상 제 걱정을 해주었습니다. 제 마음을 이해하려 해주고 어떤 때도 제 편이 되어 주었습니다. 둘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기쁨을 나누며 우리는 강한 유대로 맺어져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태호가 살아 있었다면 지금의 저는 어떻게 하고 있을까? 분명 둘이 천천히 노후를 즐기고 있었을 것입니다. 동네 친구들과 차를 마시며 수다를 떨거나 마당 손질을 하거나 가끔 여행을 가거나 그런 평안하고 마음이 편안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을 것입니다. 태호가 없어진 지금 저는 딸 부부에게 의지한다는 선택을 했지만 그것이 과연 옳았을까? 물론 혼자 사는 불안은 컸고 딸의 상냥함에는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 동거 생활은 제게 지금까지 느껴본 적 없는 복잡한 감정을 안겨주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감사한 마음과 미안함, 그리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외로움 등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입니다. 딸에게 폐를 끼치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죄책감, 제 자리가 없는 듯한 고독감, 그리고 옛날 같은 딸과의 마음의 연결이 옅어지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불안. 이러한 감정은 제 마음을 조금씩 갉아먹었습니다. 밤이 되면 다양한 것을 너무 생각해 잠이 들지 못하거나 아침에 일어나도 어쩐지 기분이 개운치 않거나 식욕도 떨어져 가끔 몸 상태를 망치는 일도 있었습니다. 지은이는 제 건강을 걱정해 주었지만 저는 진짜 마음을 전할 수 없었습니다.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다는 마음도 있었고 제 약함을 보이고 싶지 않다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게다가 말로 함으로써 지금 이 관계가 더욱 나빠질까 하는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그런 때 저는 제 노후에 대해 새삼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고 싶은 걸까? 정말 이대로 딸 부부에게 의지해 살아가는 것이 제 원하는 생활 방식일까? 물론 다시 한번 혼자 생활로 돌아간다는 것은 체력적인 불안도 있습니다. 만약 집 안에서 쓰러지면 누구에게도 발견되지 않을지도 모른다. 게다가 혼자 식사 준비를 하거나 집안일을 하는 것도 점점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딸 부부집에 계속 사는 것도 다양한 의미로 한계를 느꼈습니다. 저는 제 페이스로 생활하고 싶다. 제 맘대로 시간을 사용하고 싶다. 그리고 무엇보다 딸과 더 마음과 마음으로 연결되고 싶다. 그렇게 끝없는 생각이 제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무엇이 최선의 길일까 전혀 알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 때 저는 옛날 친구들에게 편지를 써보기로 했습니다. 남편을 이루는 후 좀처럼 연락하지 않았던 친구들에게 지금 제 마음을 있는 그대로 적어보았습니다. 며칠 후 친구들로부터 답장이 왔습니다. 편지에는 제 마음에 공감하는 따뜻한 말이 적혀 있었습니다. 모두 각자의 장소에서 다양한 고생을 하면서도 긍정적으로 사는 것을 알고 저는 작게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친구들의 말 속에 영자야, 너는 아직 젊어. 제 인생을 포기하지 마. 라는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그 말이 제 마음에 깊이 꽂혔습니다. 그렇다. 저는 아직 78세. 확실히 몸은 옛날처럼 움직이지 않지만 마음은 아직 건강하다. 이대로 딸 부부에게 의지해 그냥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